네, 뉴스 행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낙연 신당 반대 요구에 조롱, 모욕, 버릇, 그쪽 동네의 습관 이런 제목의 기사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사면 초과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 초에 창당을 한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치긴 했는데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난주에 창당하냐고 물으니까 예라고 대답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당 내외에서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이런 반응이 나오면서 주춤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친명계에는 말할 것도 없고 비명계에서조차도 생뚱맞다 이런 반응이 많습니다. 원칙과 상식 이 그룹에서도 좀 더 속도가 너무 빠른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이 있고요. 어느 의원은 이 전 대표가 갑자기 링에 올라와서 100m 달리기로 그냥 폭주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초선 의원 한 107명 정도가 당의 분열을 막아달라 이러면서 뭐 서명을 하기도 했어요. 이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굉장히 좀 속이 많이 상했는 모양입니다. 어제 어느 방송 인터뷰에서 걱정은 알겠지만 잘못된 일이다 이러면서 그쪽 동네의 오래된 정치 습관이랄까 하는 것이 그냥 조롱하고 모욕하고 압박하고 억압하고 그런 방식으로 해결을 해온 버릇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쪽 동네의 오래된 정치 습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본인이 속해 있는 정당을 그쪽 동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함께 가지 않겠다는 것에 그 못을 박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 그런 뉘앙스를 풍깁니다만, 그런데 정말 이 전 대표가 신당을 창당할 수 있을까요? 결국 안 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관측이 좀 많습니다. 이 전 대표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신당을 창당하느냐 그러니까 예라고 대답은 했지만 민주당이 획기적인 변화를 통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대화할 용의가 있다. 또 갑자기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전에는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딱 잘라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화할 용의가 있다거나 또 뭐 연말까지 민주당에 시간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 보니까 창당을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좀 사실 헷갈리긴 합니다. 민주당에 시간을 주겠다. 너희가 변할 때까지 내가 좀 기다려 보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갑자기 하게 되니까 이분이 갑자기 왜 이러시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전 대표는 이미 고립무원이죠. 처음에 김부겸 또 정세균 해서 뭐 삼총리 연대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오늘 김부겸 대표는 그 김대중 대통령의 영화 길위의 김대중이라는 영화 시사회에서 김부겸 대표를 만났지 않습니까? 물론 그 김부겸 총리가 큰 폭의 행보를 해달라 이런 당부를 했다 그래요.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모레 다시 만난다고 그럽니다. 이제 그 만난 데 자리에서는 아무래도 선거제와 관련해서 김부겸 전 총리의 의견을 듣는다거나 뭐 이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세균 총리는 지금 외국에 나가 계셔서 28일쯤 이렇게 만나는 것으로 예정이 돼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김부겸 총리나 정세균 총리가 이낙연 총리를 만나는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를 지금 만나고 있다. 그러면 삼총리 연대설은 이미 뭐 지난주부터 되어 온 이야기입니다만 물 건너갔다. 뭐 이렇게 보는 게 맞겠고요. 그리고 뭐 대개 정가에서는 정세균 대표와 이낙연 대표가 뭐 그렇게 사이가 썩 좋지 않은 걸로 이미 다 알려져 있어요. 그렇게 연대할 상황 아니거든요. 사실 그분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삼총리 연대도 안 되고 또 민주당 의원들도 뭐 이렇게 물론 연판장 돌리는 게 결코 좋은 건 아니에요. 뭐 자기들 의사들만 하면 되지. 그걸 뭐 텔레그램 방에 들어가서 100명이 넘는 의원들이 대부분 초선 의원이라고 그러던데 그걸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 뭐 별로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물론 이낙연 전 대표의 행보에 대한 어떤 비판이기도 할 거고 멈춰달라는 읍소이기도 할 거예요. 그렇지만 연판장 형태로 나타나니까 갑자기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 연판장이 생각나잖아요. 거기서도 이전에는 뭐 김기현 대표 대표 만들기 위해서 뭐 나경원
전 대표한테 나오지 말아라 이러면서 연판장 돌리고 이랬던 경험이 있거든요. 또 최근에도 김기현 대표를 갑자기 막 결사옹호하는 그런 연판장을 막 돌린 적이 있어요. 사실 꼴사나운 겁니다. 국회의원식이나 된 사람들이 무슨 함께 나서서 뭐 연판장 돌리고 그래요. 자기 헌법기관이잖아요. 개인이. 그러면 개인 의사 밝히고 이렇게 하면 되지. 하여튼 초선이라는 데들이 꼭 그래요. 근데 또 더 중요한 게 호남 정치, 호남 정서 이게 정말 아주 안 좋습니다. 오늘 민주당 광주 전남 출마자 20명이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광주에서. 그래서 신당 창당 추진은 한 개인의 사욕으로 국민적 염원인 윤석열 검사 독재 종식의 희망을 꺾는 정치적 반란행위다. 이렇게 또 크게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이분들도 좀 세게 이야기했던데 민주당에서 수십 년간 따뜻한 아랫목은 다 차지하며 온갖 호사를 누렸던 분이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 심판이라는 시대 정신과 대의 명분을 저버린 채 자신의 사익을 쫓아 신당 창당을 하겠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이러면서 언제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폭정과 폭주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싸운 적이 있느냐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뭐 하여튼 이낙연 전 대표가 마음이 좀 굉장히 급했던 것 같아요. 창당을 하려고 그러면 좀 속도 조절도 좀 하고 자기 세력도 좀 끌어들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친낙계 의원들도 사실 뭐 한 명도 안 가겠다고 하는 지금 상황이니까 그분도 아마 좀 황당하긴 할 거예요. 내가 영향력이 이렇게 없었나? 이런 생각하게 될 텐데 이제야 자신의 본 모습을 보는 계기가 되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사실 다 하셨잖아요. 뭐든지 다 하셨잖아요. 국회의원 한 5번, 도지사 3번, 국무총 다 하시고 다 하신 분께서 자기가 먹던 우물에 침을 뱉는 거 이게 과연 옳은 것인지 후세들의 교육을 위해서도 이게 과연 옳은 것인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댓글을 좀 봤더니 아주 비판 일색입니다. 제발 여기서 수도하십시오. 읍소합니다. 그랬고요. 아무리 정치가 개판이어도 이낙연 씨는 정치 일선에 나설 자격 없습니다. 앞으로 대통령 될 일 없을 테니 꿈 깨시고 조용히 여생을 보내십시오. 우나바라님이 그랬어요. 아리님이 아까 한 말 했네요. 탈당했냐? 그쪽 동네라니. 정말 탈당하셨습니까? 그쪽 동네라고. 자기 동네잖아요 지금. 저는 민주당은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네들 동네에서 하면서 그쪽 동네 이쪽 동네 하면 되겠어요. 탈당을 하든가요. 탈당을 하고 그런 말을 해야지. 자기 집에다 대고 그쪽 동네 이렇게 말하면 그 어른이 할 일입니까? 수환이 님이 망가질 대로 망가진 이낙연 하루빨리 뒷방으로 가서 국민들에게 얼굴 들이밀지 마시라 그랬고요. 토마토 님이 아주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기왕 칼을 뽑았으니 신당 열심히 하세요. 화이팅! 그랬어요. 네, 아주 진짜 화이팅이라고 하신 건가 아니면. 네. 그리고 성각님이 1인지하 만인지상 정승 자리까지 올랐는데 더 올라가 보려는데 김대중, 김영삼 같이 목숨을 걸고 싸운 적이 있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토마토님의 말을 더 좋게 들을 것 같아요. 신당 열심히 하세요. 화이팅! 이 말이요. 네. 그리고 두 번째 기사인가 보겠습니다. 산업장관 3개월 만에 교체 이런 이야기입니다. 박문규 장관에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박문규 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온 지 3개월이 안 됐습니다. 아직. 그런데 박문규 장관을 갑자기 수원병으로 아마 국회의원 나갈 것 같아요. 총선 차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국무조정실장을 하다 오셨거든요. 물론 산업은행장도 하셨습니다만. 그래서 물론 경쟁력은 충분히 있는 분이죠. 그런데 수원이 녹록치가 않은 곳입니다. 거기가 민주당 지금 친명계 김영진 의원이 하고 있는 자리일걸요. 수원병이. 그런데 이렇게 3개월도 안 된 사람을 이렇게 막 차출하고 이러는 것이 과연 국정 수행에 도움이 되냐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런 장관 교체가 뭐냐고 물으니까 좀 아프긴 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국가 전체적으로 봐서는 크게 데미지는 없다고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그럴까요? 박문규 장관은 제가 12월 6일 날 같이 저녁을 먹었는데 그때 사실 그날
대통령실로 실에서 연락을 받았어요, 이미. 그랬는데, 솔직히 말해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아니, 난 뭐 장관 좀 더 하고 싶은데, 할 일이 많은데, 갑자기 이렇게 해서 좀 곤혹스럽다. 물론 이제 지금 지났으니까 이제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미 그때 짐은 다 쌌어요. 12월 6일 날. 예. 사실 그 방 장관은 민주당에서는 경질 대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IRA, 그러니까 프랑스판 IRA 문제, 또 엑스포 유치 실패 이런 책임이 있는 장관인데 이렇게 총선으로 차출하기 위해서 내보내는 게 맞냐 하는 그런 지적이 많이 있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비판을 많이 했더라고요. 민생 상황이 참으로 나쁜데 이 민생을 책임져야 할 정부 여당이 전혀 다른 곳에 정신이 팔려 있다. 그야말로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질타를 했습니다. 근데 뭐 장관들은 뭐 농림부 장관도 그렇고 뭐 다들 이렇게 총선 차출용으로 이미 그분들 다 이렇게 뺐잖아요. 근데 장미란 차관 5개월밖에 안 되는데 이 사람도 뭐 총선 차출설이 문체부 제2차관이죠. 역도 선수 빼려고 하는데 뺄 것 같아요. 근데 장미란 차관은 그 차관에서 일을 좀 더 하고 싶다는 그런 이야기를 JTBC 인터뷰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다른 이야기 뭐 필요 없고 동아일보 사설을 좀 보겠습니다. 그 대체적인 의견이래요. 3개월 만에 장관 교체는 최고위 공직 인사를 넓고 길게 바라보는 안목 없이 주먹국으로 한다는 비판을 받게 됐다. 특별한 잘못 없는 장관이 3개월 만에 교체되는 것은 87년 이후 유례를 찾기 힘들다. 장관 인선이 이렇게 엉성해도 되는 건지 묻고 싶다. 3개월을 못 내다본 장관 인사는 답답하다라고 동아일보가 지적을 할 정도입니다. 하긴 요즘 조중동이 지적을 많이 해요. 한겨레, 경향 등등 분발하셔야 되는데. 예. 댓글이 하도 많아서 한 3개만 추렸어요. 글레이장님이 나라가 동네 개모임 운영하듯 하고 있다. 그랬고요. 또 한 분이 대한민국이 너 장난치는 놀이터냐?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이 편의점 알바도 너희보다는 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요. 3개월 만에 장관 막 자르고 그래가지고 너 국회의원 출마해라 이렇게 하는 거 결코 국정에도 도움이 안 되고요. 또 그분이 나가서 장관 된다는, 아니 뭐 국회의원이 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물론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분을 차출을 했겠죠. 물론 떨어지면 또 장관은 시켜주면 됩니다. 예. 뭐 한 번 장관 했다고 2번 못하는 것 아니니까 그런 생각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갈 사람 없으니까 우리 국무위원 중에 활동했던 사람 몇 사람 차출해서 거기다 때려 박는 건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이런 건 참 너무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뉴스 행간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